현재 이제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금은 이제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졌고, 각국도 다 똑같아요. 오히려 영국이나 유럽 상황에 비하면 한국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걸려 있는 게 저성장 때문에 좀 힘든 건데, 그렇다 친데 한국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부터 말을 했지만은 한국이 이 정도면은 저기 신흥국은 작살나고 있고요. 사실 미국 상태나 영국 상태, 뭐 유럽 상태에 비하면 꽤나 괜찮은 상황입니다. 잘 따져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커리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고세금에 관련돼서도 사실 4대 보험이 이번에 그 4대 보험도 이제 어떻게든 개혁하긴 할 거지만 이제 연금보험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2019년부터 조세연구소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던 카드가 뭐였냐면은 세금을 올리자. 사회보장세를 올리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연금은 그래도 어떻게든 국가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세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돌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돈 나가는 거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나갈 건데 그냥 걷어서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면 반발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세금을 높이자 이거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성장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고성장을 해버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왜 나는 돈 못 벌어 이렇게 불만도 심하지만은 한국은 더 이상 고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커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언젠가 호황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지금부터 말할 거는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보편적이진 않다는 거죠.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우리는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인풋 수치에만 집중을 하고 아웃풋은 외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연금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적절한 나라에서 있다가 그 나라도 안 좋아지면 돌아다니고 그런 식으로 글로벌 커리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렌지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레몬이 잘못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몬을 환불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현실의 지금 상황은 레몬을 환불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모네이드라도 만들어 팔자라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인풋 수치에 집중하자. 일단 이건 이 영상은 사실 많이 보면 안 되거든요. 많이 보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머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숫자를 보면 사람이 준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숫자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정률 성장 뭐라고 하더라? 연구체? 어쨌든 보통 밸류에이션을 잡을 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고 회계 수업 1강, 2강 정도 되면 이거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는 우리 이렇게 많이 보는데 C가 이제 순현금 흐름이고 순이익이고 R이 이제 그 할인율, 이자율 그리고 G가 성장. 그래서 R이 리스크의 안정성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열심히 올리고 있는 자 우리가 흔히 보는 건 PER이에요. 요 C를 현재 가치로 나누면은 현재 가치를 C로 나누면은 PER이 됩니다. 흔히 보는 요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PER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태를 이야기해 보면 C 일단 세금이 높아져서 줄어드는 상태죠. 이거 뭐 국가 부채를 갚아야 돼요.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하고 그 다음에 R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채권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 뭐죠? 언젠가 떨어지겠지? 이 비중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도 갖고 그냥 카카오 같은 경우 이번에 채용을 완전히 취소를 했는데 사실 글로벌에서는 이미 밴이 된 상태예요. 면접 다 보고 합격 판정 터지고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채용할지 말지 하는데 그거 모두 밴이 다 된 상태고 다음에
신규 채용을 더 할 때 기존에 합격한 사람들을 입사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실 글로벌에서는 이게 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드문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지. 한국의 노동시장은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G. 성장 부분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이거 종합적으로 따지면은 R과 G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R은 높아지고 G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PER이 고평가를 받는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뭐예요? EPS가 떨어진다. 순현금 흐름도 떨어지고 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현재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 감소하고 R 증가하고 G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PV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있다. 낮다. 원래 이 R이 높아지면은 이 현재 가치가 떨어지고, R이 떨어지면 현재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걸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현재 가치가 낮다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낮아지고 있고, 저 R이 떨어져도 C와 G가 떨어지기 때문에 PV 현재 가치는 낮아질 것 같다. 더 낮아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G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듯이, 원래 이야기를 했듯이 한국의 미래가 상당히 어렵다. 근데 그 한국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때 가장 이제 타격을 받는 게 누구냐? 20, 30대 젊은 층이다.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 층들이 가장 힘들 것이다. 이걸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 했으면은 이제 뭐 날이 갈수록 지금 현재 상태를 또 조금 더 보면은 세금이 높고 원가가 높아져서 C가 떨어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가처분 소득이 결국 떨어지죠.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쟁도 굉장히 심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경기 침체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치킨 게임을 겁니다. 왜? 다 먹으면 이기니까. 언젠가 호황은 올 테니까. 이 치킨 게임에 지금 현재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테슬라. 그래, 전기차 치킨 게임 한다. 뭐 가격 낮춘다. 그러니까 루시드나 자동차 기업들 작살이 납니다. 경기 침체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M&A랑 치킨 게임이에요. 뭐 경쟁사를 먹어버리거나 돈으로, 아니면은 치킨 게임 마케팅에 쓸 돈은 그냥 경쟁사 먹는데 써버리는 거죠. 어차피 이제부터 원가 절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치킨 게임을 걸어버리는 거죠. 뭐 가격을 까버리고 모두 다 뒤져. 그게 경기 침체 때 자주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추가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한번 올렸던, 예전에 한번 제가 올렸던 여기 취업 지도의 3편을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여기 설명을 다 해드렸고, 설명을 다 해드렸고 2019년부터 이어진 사태가 현재 사태입니다. 국가 부채가 높아지고 연금 부담이 높아지고, 여기에 이제 가스비나 그냥 그 전기세 이 정도 가스비 전기세 상승 이 정도나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증대되고, 사실 이게 세금도 올라가지만은 정부 입장에서 주류세를 높여도 주류 올리지 마라. 이번에 이제 은행에 개입이 들어갔죠. 은행 이제 그 예대 마진을 많이 받지 마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간 순수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중의 고통을 최소화시킨 거긴 한데, 뭐 이게 좀 관치가 좀 센 나라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언젠간 나중에 또 은행 쪽에서 뭐가 하나 터지긴 터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중소기업 다 망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 그리고 지금 걸려 있는 게 그 제일 큰 것 중에 걸려 있는 게 이제 조선업인데 거제 같은 경우 보면은 GDP가 연에 1조씩 사라지거든요. 연에 1조씩 한 몇 년간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 막느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렇다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해결이 안 됐고 늦추는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과 인구 구조의 문제 이번에 이제 0.78인가 73 정도 찍었죠.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카테고리 부족 규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 실질 성장 GDP가 감소하고 추월 차선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은 뭐냐? 젊은 층은 가처분 소득을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답이 없다. 예. 그리고 다음 경기 호황기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하면 다음 경기 호황기 때 이 문제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냥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을 부분이고 조금 몇 년만 더 기다려 볼까. 그때는 아마 외화 반출도 못하게끔 최대한 막을 거예요.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인플레이션과 탈글로벌 상태죠. 중국 대신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낮은 인건비와 자원이 있고 다음 시장의 가능성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있는 곳으로 이제 공장도 올리고 경제 성장의 중심도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자원지대와 다음 새로운 시장은 이 나라들이 될 거예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모든 각국의 높아진 국가 부채를 줄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꽤나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했고 나머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있으니까 국가 부채를 줄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도 기존의 국가 부채를 너무 급히 높여놨기 때문에 60%를 찍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신용 등급을 깐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60% 찍는 게 2027년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지금 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나가는 돈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을 까야 되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를 까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출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건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부채를 줄이는 작업을 통해서 화폐 가치와 경제 체력을 복원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장기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확장보다는 세금을 높이는 게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크로 이슈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전쟁 위험이 실시간이다. 이게 만약 전쟁이 좀 뭔가 세게 나가가지고 어떤 나라의 GDP가 싹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제공되는 원자재나 식량 가격 이런 게 폭등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여차하면 심하면은 배급이에요. 심하는 배급이고 지금 현재 영국의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달파하고 있죠. 영국 상태가.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경제 체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을 통해서 버티게끔 하는 나라라서 지금 쇼크를 대응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런 쇼크가 나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 정도 됐구나. 그래서 보이는 쇼크를 어떻게든 대응해서 큰 쇼크를 막는다 하더라도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나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는데 한전과 가스비, 그 한전 전기사와 가스비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길 거고 지금 관리비를 거의 뭐 한 월세 절반 정도로 내는 집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부채 60%의 위험도 적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기초생활비도 많지만은 세금도 기본적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한동안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굉장히 세질 겁니다. 리커버리가 와도 세금은 안 낮출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축적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극대화됩니다. 이 비슷한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 경제에 관련돼서 유튜브 같은 거 해보시면은 뭐 세계적인 명문대잖아요. 도쿄대 같은 경우도 졸업하고 취업해도 가난에 시달린다. 이게 뭐냐면은 남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남는 돈이 없고 이제 아시아식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 같은 거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은 뭔가 유흥을 즐기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도 닦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게 미국이랑 가장 큰 차이거든요. 서구 사회랑.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즐기기보다는 어떻게든 돌을 닦는 게 좋은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줄이며 어떻게 줄이냐면은 자기의 유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소비를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의 입장에서는 저축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안 좋거든요. 이걸 지적한 게 케인즈인데 경제 입장에선 기본적인 소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술도 안 마시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 기업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발 술 좀 마시라고. 연애도 안 하는 수준을 아예 넘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혼자서 있으면 술을 마시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소비를 최대한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일본이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제 주 4일째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은 관광 사업으로 가니까 여행도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회사에 일만 하고 집에서만 있고 그런 상태로 있다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인구도 줄고 있는 상태고 경기 침체가 됐든 말든 잃어버린 40년 넘어가고 있지. 뭐. 여기는 투자 방법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FX 마진 거래 많이 합니다, 개인이. 이게 주식은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면 다 같이 먹잖아요. 누가 이제 내가 잃었다고 내가 더 땄다고 해서 누가 잃은 게 아니고 제가 땄다고 해서 내가 잃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쓸데없이 욕심 부리다가 잃는 건데 그 주식에서 개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 다 개인의 상상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는 하에선.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이건 제로섬이에요. 이건 진짜 데스매치. 근데 개인이 이거 많이 합니다. 오죽 돈 벌 거리가 없으면. 저는 그냥 이런 도박보다는 그냥 외국으로 뜨는 게 훨씬 더 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돈 보내는 것도 최대한 막는 편이 있어요. 한국도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안 해요. 개인이 안 해서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앞으로는 무조건 현금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 자체가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현금 경영이 뭐지? 그런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와닿아요. 무조건 돈을 아낀다는 뜻이에요. 원가 절감이 제일 커요. 원가 절감. 일단 경제가 확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까 투자 가치가 없어요. 밸류 애드를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매출을 늘리는 마케팅이 있고 돈을 남기는 이제 원가 절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예전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니 뭐니 테스트 기반 경영이니 뭐니 이러면서 매출을 늘리는 마케팅을 했지만 지금은 원가 절감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수식으로 해주면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돈가스를 팔아가지고 3,000원이 남고 그 다음에 원가가 뭐 간단하게 7,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원래 실제로 이렇게 안 남지만은 그러면 2배를 팔면 20,000원이고 6,000원이 순이익이고 원가가 14,000원입니다. 자, 근데 2배를 팔기보다 원가를 10%로 까보면은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는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10% 까보면은 10,000원짜리에서 원가를 10% 팔면 3,700원 원이 남고 원가는 6,300원이 되는 거야. 어느 쪽으로 남기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2배를 파는 비용이 더 이득일까? 아니면 10%를 까는 쪽이 더 이득일까? 라고 했을 때 원가 절감하는데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추가로 돈 들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경기 침체 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긴 해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왜 식료품 원가 떨어졌는데 안 떨어뜨리냐? 이거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대부분
대량으로 사니까 고정비를 줄여서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박리담회는 이때 통해요. 근데 박리담회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가가 올라서 가격을 올리면은 덜 팔려요. 뭐 박리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당 고정비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인데 여러분들 먹는 식료품의 95%는 임금입니다. 자, 식료품 가격이 원가가 올라서 원가가 올라. 그럼 뭐 이건 보통 수요 과잉이든 공급 부족이든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요게 장기화되면은 야씨 먹고 살기 힘들다. 노조가 열심히 파업을 하면서 임금 올리라고 해요. 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임금을 올리면 이제 원가가 오릅니다. 자, 이 임금이 떨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가격이 원가가 떨어져도 오른 임금만큼 그대로 반영도 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생산성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때때로는 다시 박리담회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오른 게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서비스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몇 년에 걸쳐도 안 떨어져요. 사실 거의 못 잡는 경우도 많고. 이건 근데 자업자득이에요. 나는 왜 돈 안 주냐. 대부분 이제 지난 한 MMT와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 한동안 열심히 퍼져 있던 그 시대의 이제 이슈였죠. 그래 돈 줄게. 그래서 실제로 돈을 줬어요. 폴 크루거만이 이걸 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났습니다. 뭐 기본소득제는 뭐니 하든 어쨌든 돈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 한번 가난해 보볼까?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다. 오케이. 그래 다 한번 가난해져 보자. 다 같이 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마음에 안 든다면 이제 경제가 확장하는 게 싫다는 말이지. 이제 강자전으로 가는 겁니다. 강자전. 이제 그 마교 교주의 쟁탈전이지. 살려는 드릴게. 딱 이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다들 대중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풀린 돈에 맞춰서 생산성이 커버가 돼야 되는데 커버가 안 되니까 이건 대중 생산성 문제라서 지금 당장 해결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 2024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 그렇게 올해 수요 파괴가 그렇게 일어날까? 자꾸 막는 걸 꽤나 세게 하고 있는데 수요 파괴가 일어날까 싶습니다. 거기에 한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돈 받기 힘든 곳이 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돈 벌기 힘든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잘 안 줄 거란 말이에요. 월급 상승이나 아니면 뭔가 계약금 이런 거 프리랜서 대상 잘 안 줄 거란 말이에요. 별별 이유 돼서. 그래서 이민하려고 해도 돈 나가는 걸 상당히 막을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가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맨몸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할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능력을 키워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능력에 맞춰서 커리어도 키우고. 이거 키워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2025년 정도쯤에는 아마 이게 일상적이 되지 않을까. 외화 반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최대한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그때는 진짜 FX 투자할 때 FX 마진이나 선물 옵션 안 하면은 안 될 수도 있다 이 생각합니다. 반쯤 별의별 핑계 대고 이랬는데 돈 안 주는 것도 많아지고 장기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돈을 안 준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단기 사기 위주에 가까운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기 사업이면 차라리 알바를 쓰겠지만 이건 거의 일 시키고 돈 안 주면 단기 사기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실 세금 높은 나라들이 보통 이런 게 진짜 많아요. 투자 시장에서 양아치 국가 두 군데가 있는데 프랑스랑 일본입니다. 세금 높은 나라들.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뭐 이제 창업을 해서 투자 받으려고 하는데 하는 게 CEO는 넣어줄게. 근데 뭐 지분은 100% 우리가
투자사가 한다. 이건 엔젤이 아니라 엔젤 투자라고 하는, 이거 엔젤 투자를 받을 것 같더니 웬 데빌이 있네? 이거 있는 나라가 프랑스랑 일본입니다. 뭐 중국 관시 이런 것보다 여기가 더 심해요. 그건 걔네들은 그래도 사기를 사기라고 인정은 하지. 아니 우리 사기를 사기라고 인정하고 사기를 치. 여기는 대놓고 야 이거 안 하면 안 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 대놓고 사기가 아니지. 이건 대놓고 착취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내밉니다. 쉽게 말하면은 신흥 부자를 만드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세금을 자꾸 여러 가지로 높이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신흥 부자를 막는 게 막힌다. 이건 계급제가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맞거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은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지만은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유럽이나 이런 점에서는 중산층이 많아요. 근데 신흥 부자가 잘 탄생을 안 하죠. 요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영미권이 훨씬 좋고요. 안정적으로 살겠다. 그냥 나는 워커로 살겠다. 큰 돈 벌 생각 없다. 그러면은 뭐 이제 유럽 쪽이 오히려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노예로 살겠다. 노예로 살겠다면 저쪽이 낫지 않을까? 저기 굉장히 어려운 개도국 입장에서야 이쪽 나라들 좀 괜찮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대부분은 채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곳이 운영 인력이 될 거예요. 운영 인력. 세금 높고 저성장에 물가가 높으니까 신규 투자는 안 하고 모두 원가 절감.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절감으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사실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래 많이 팔아서 원가를 절감이 자동적으로 돼요. 고정비를 줄이기 때문에. 책상을 하나 샀는데 이건 추가로 돈이 안 들잖아요. 추가로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을 땅 때려놓고 많이 팔리면은 원가가 절감되는 구조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팔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의 변동비에서 돈가스 나가는 비용 고기에서 고기를 10%씩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상태라고요. 그게 지금 상태입니다. 운영 조직의 특징인데 여러분 군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거 하지 마. 그리고 아꼈어. 제가 장교 학생들 받아보면 제일 힘든 게 이거거든요. 얘네들은 추가 투자를 해야 크는데 그걸 제일 몰라요. 어떻게든 아껴 쓰고 그 다음에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인생이 망해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군기가 철저하게 들어있는 애들이 사실 사회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희 아버지 성향이 딱 이랬어요. 월남전 출신인데. 그래서 운영 조직의 특징 탑다운에 무조건 아끼기 이렇게 합니다. 아껴 쓰는 것밖에 안 해요. 뛰어난 사람들만 이직하며 살 겁니다. 여기서 뛰어나다는 건 생산성 즉 활용성이 높은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제 모두가 경영자가 돼야 됩니다. 비즈니스 매트릭에 노출되지 않고 재무 능력 없는 사람, 세일즈 안 되는 사람을 배제해야 된다. 제가 괜히 투자 가르치면서 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서구에서 탑티어 개발자는 이거 비즈니스 매트릭에 전부 다 노출되고 됩니다. 아시아인이 진짜 일 못한다니까요. 아시아인이. 그래서 그리고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2024년 정도 보는 건데 이게 임금이 올라가려면 그만큼 생산성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사람들 바라는 거 뭐예요? 워라벨. 그럼 택도 없지. 그럼 워라벨을 지킬 거면 네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을 더 그렇게 잘하든가. 같은 시간 대비해도 일에 대한 생산성이 굉장히 높든가. 그 생산성이 떨어져요.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데 그걸 임금만 올려놓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대신에 개고생을 하고 있을 건데 그 개고생은 누가 할까? 그 개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한동안은 권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재벌이든 뭐든. 와, 연봉 저렇게 높은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욕만 듣고 있는 상태인데 오케이 이제 권위 없어. 이제 강자존으로 데스매치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경기 침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원가가 떨어지는데 그 원가에 다른 사람 임금도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맨날 원가 따져요, 원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한 노동의 가치는 생각을 안 하는데
내 임금은 올라야 된다는 거지. 내 임금은 떨어지면 안 돼. 예. 그렇기 때문에 맨날 원가 보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절대 없다. 제가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원가 따지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절대 없습니다. 12년 동안 사람 봐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저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원가가 올라가면 일부 품목은 생산 안 하거든요. 요즘 사과 농사 안 지어요. 공수도 많이 들고 사과 농사 안 짓고 그냥 태양광 깔아버립니다.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든가, 뭐 고급 이제 비용을 들이는 작물을 하든가, 고급 그 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걸 하거나.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사과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과 가격이 금사과가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생산성이 개선 안 된 상태에서 돈을 풀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리고 국가 부채와 GDP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화폐 가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동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안 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버둥을 쳐서 빨리 나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뭐 세계 전체가 이런 상태가 된 거니까 어쩌겠습니까. 사실 한국만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계 전체적으로 뭐 한국이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데스매치가 벌어졌으니까, 뭐 치킨 게임이 벌어졌으니까 이 치킨 게임을 이길 준비를 하거나 능력을 키워서 강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이 치킨 게임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백이는 지금 돈을 씁니다. 지금. 뭐 했어요? 강해지려고 돈을 써요. 호황기에 뭘 제일 많이 하면 IPO를 많이 하고요. 마케팅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불황기에 뭘 많이 하냐면은 치킨 게임. 고정비를 박리담회를 줄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할인을 해서 점유율을 높이거나, 이게 이제 테슬라가 한 거죠. 아니면 원가 절감, 이거에서 우리의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경쟁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M&A를 많이 합니다. 야, 우리 서로 마케팅하면 싸우지 말고 내가 인수해가지고 우리 공통 마케팅하자. 그러면 우리 둘 다 돈 잘 나오잖아. 경쟁사를 인수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도비의 피그마 인수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지금 이거 점유율 높이고 이겨버리면 살아남기만 해도 호황기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강자존이라니까요. 이 시기에 오히려 잘 되는 곳들도 있어요. 뭐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 이 시기에 창업해가지고 상장해서 대박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시기에 오니까 오히려 얘네들 흑자 전환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상태는 강자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기에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든 살아남든 그래야 호황기에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지금 강해져야 돼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산을 사두고 하셔야 됩니다. 뭐 나의 능력, 일단 나중에 혹시 외화를 반출 못하게 되면 어쨌든 내 능력으로 가서 저기서 또 벌면 되니까 자산을 사는 것, 지금 제일 최대 할인의 상태입니다. 왜? 금리를 올리면 현재 가치가 떨어져요. 최대 할인의 상태예요. 근데 언젠가 금리를 떨어뜨릴 테니까 그러면 현재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걸 보고 하는 게 채권이에요. 좀 위험하더라도 지금 시기에 초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겠다. 배당금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안 변한 거 살겠다는 게 배당주 투자고요. 근데 한국에 과연 배당주 투자를 할 만큼 하이 퀄리티 기업들이 있고 하이 퀄리티의 한국 시장인가, 금융이? 툭까놓고 말해서 이머징 금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맨날 정보 개입하고 그러잖아요. 뭐, 야, 인센티브 줘, 마라. 이것까지 개입할 수 있고, 회장 선출까지 이사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통신주랑 은행주. 그것도 웃긴 게, 국민연금 맨날 문제라고 해도 국민연금을 돈 버는데 안 써요.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돈 버는데 쓸 거였으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EPS를 계속 개선시키는 그런 발언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철저하게 어느 정권이 나오든 정치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 써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날이 봐도 사실 어느 나라 연금이든 다 사기입니다. 그거 민폐 끼치는 거예요. 누가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젊을 때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S&P 500 같은 걸 산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S&P 500 수익률보다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현재 가치가 최대 할인의 상태라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싸진 기업이 할인 상태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위에 제가 적어놨는데 저거 위에 아까 그 공식 나온 것도 똑같은데 그 회계 수업 1, 2주 정도 들으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막으려는 건 낙타보다 느리다 못해 역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저기 금리를 떨어뜨리면은 그때 빡 들어가면 됩니다. 그 어차피 그 리커버리 2, 3년 정도 되고 현재 가치가 훨씬 낮을 테니까. 예. 현재 가치가 훨씬 높아질 테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면. 그리고 전기세 가스비 이거 날이 갈수록 올라갈 겁니다. 여러 질투하는 사람들이 편하게만 살고 싶은 욕망으로 부동산 올라가는 거 보다가 생산성 없이 올라가니까 허상보다 생존비 더 올라가는 거 이제 보면 알 겁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대중의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돈 푼 만큼 세금은 낮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래 경기 호황기에 부채를 까야 되거든요. 세금 높이고 인플레이션 나가지 않도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기 불황기에 혹시 쇼크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때 맞춰가지고 그 낮춰놓은 국가 부채만큼 세금을 조금씩 맞춰서 필요하게 불운한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필요하게 불운한 사람들을 위해서 풀만한 안전 밑에 매트릭스를 풀만한 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오케이 풀자 하면은 체격이 줄어요. 그냥 팔다리 하나 자르고 가자 이렇게 하든가.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뒤지자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상태예요. 세금 낮출 수 없어요. 거기에 이제 군 문제, 이제 군대 참여 인구 자체부터 줄어드니까 저걸 어떻게든 화력이든 뭐든 그걸로 대신해야 될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 늘어날 테고 노인 문제, 노인 부양 비용 늘어나겠죠. 인구 점점 줄어들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20대를 자꾸 많아야 된다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젊을 때 적게 받고 생산성 제일 높고 돈은 대책 없이 제일 많이 써요. 열로 그런 거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일본이 그래서 답답한 이유를 알겠죠. 이게 사실 어쨌든 경제에는 굉장히 큰 도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20대들은 이러지 않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4대 보험 문제 이런 것까지 하면은 잠재 성장률 떨어져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도 적습니다. 택도 없어요. 이러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택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생산성 포기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워라벨 거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은 문제는 이걸 같이 치른단 말이에요. 이걸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조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강자전이 펼쳐졌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10년 뒤에 이 비슷한 게 또 펼쳐질 테니까 그때는 더욱 더한 강자로 이 비슷한 사태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을 지금 줄 겁니다. 레모네이드가 이거예요. 자, 강자전이 펼쳐졌다? 그러면 지금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음 10년 때는 이 비슷한 사태에 미리 준비를 해서 더 크게 한 급수 위로 올라가는 영향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그냥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전, 은행 여기서도 사실 그거 매출 내기가 쉽나? 횡계세가 무슨 웬 말이야. 근데 죽어라 했는데 정부 쪽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 뺏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대로 이제 퇴직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알았죠. 그래서 욕망에 먹힌 사람들이 국가에 많으면은 갈망에 충실한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내가 성장하고 노력하고 성과를 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지금 딱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갈망에 충실한 사람들은 꼭 의존성이 없어야 됩니다. 국가에 의존해서 안 됩니다. 글로벌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중 자체가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 경제 문맹이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고, 경제 문맹으로 생기는 이유 자체는 경제 문맹으로 선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병의 문제가, 정치병, 투자병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정치와 투자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 숫자를 안 보고 분석을 안 하고 어떤 방향이 일어나고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고 그거 자체를 안 봐요. 그냥 언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언론을 목줄 삼아 저거 나쁜 놈이야 하면 지져 하면 멍멍멍멍멍 하는 거지. 실제 정치인이 어떤 소리를 하고 저 경쟁 정치인은 어떤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결과를 내고 실제 예전에 말했던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가 그런 거 전혀 안 봅니다. 그냥 지지라고 하면 짓는 거지. 개입니다. 근데 이걸 죽어라 보고 있다는 건 어찌됐든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람으로 사고를 합시다. 그럼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은 이 경제 문명이 대중화되어 있을 때 강자전이 펼쳐졌어요. 그럼 강자는 조금이라도 하나 더 알고 어떻게든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은 강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필요한 거예요. 생산성의 한계는 뻔하고 지금 현재 돈 풀린 게 더 많은데 이게 언제쯤 생산성이 개선될진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생산성을 개선하는 쪽에서 분투하며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권위가 없었죠. 그래, 그만큼 기여를 한 만큼 일자리를 기여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이제 권위가 깨졌으니까 그래, 니들 한번 다 같이 살아보자. 그리고 재산 제일 많이 잃은 쪽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잃어요. 자산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아래쪽은 기껏 해봐야 한 10% 20% 잃었잖아요. 그런데 생존이 위험하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강자전을 펼쳐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항상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단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무언가 쟁취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능력 아래에 쾌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쾌락을 조금 뒤로 미루는 거죠. 없어서도 안 돼요. 저희 아까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아예 쾌락을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국가 자체가 위태롭잖아요. 예. 쾌락을 뒤로 미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기가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생산성 개선될 때까지는 한동안 다시 안 돌아올 거예요. 어쨌든 리커버리라는 것도 애초에 이런 거고, 이 시기에 생기는 곳들이 이제 우버나 에어비앤비, 요즘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새로 생기는 게 태양광과 전기차. 누구한테는 이런 시기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자존이. 지금 약해지면 가장 먼저 뒤지는 상태입니다. 호황은 언젠가 오니까 이걸 바라보고라도 지금 강해져야 돼요. 역량을 키우고 노력하고 빡세게 굴러야 됩니다. 평소에는 꾸준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분투해야 됩니다. 분투. 그래서 가장 큰 확장, 해외, 창업,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시작점을 내가 뭘로 잡아야 되냐. 지금 패착을 대부분 하는 게 돈 아끼고 시간 늘리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돈을 쓰고 시간을 줄여야 된다. 왜? 지금이 제일 쌀 겁니다. 지금이 제일 쌀 겁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가치가 낮아요. 지금이 제일 쌀 거라니까요. 금리 떨어지면 현재 가치 올라가겠죠. 가격 올라갈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드는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걸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투하고 생산성을 늘리고 빠르게 성장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패러다임이 항상 이 경기 침체되면 다 바뀌거든요. 근데 이전 서브프라임 때 직장 패러다임에서 직업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지난 10년 동안 직장은 있어도 직업 없는 그런 취업 활동하면서 스펙 찾는 사람들 봤죠. 그러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날 그거 회사가 채용을 안 한다. 아니 그 생산성 개선하는 사람은 무조건 돈 나오기 때문에 부족해서 난리예요. 근데 이미 패러다임이 10년 전이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럴 거고 다음 패러다임도 무조건 이럴 겁니다. 직장 찾는 사람. 근데 직업은 없는 거. 동시에 이제 직업 패러다임도 한 사이클 전에 깨 될 겁니다. 이거 지나면은. 그리고 직장 패러다임은 어때요? 이 사이클 전에 패러다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의 시대는 끝났다고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이 대체하면 로봇을 활용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주판 대신 엑셀 대신 코딩, 종이 대신 아이패드, 문서 대신 지금 현재 제가 말하고 있는 노션, 챗 GPT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AI, 생성형 AI. 생산성이 무한히 개선되어야 되는 굴레가 우리가 일을 하는 굴레입니다. 일이라는 거는 즐겁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고통을 마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분투하고 그 보상으로 얻은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돈을 푼 과거의 인과율이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생산성. 왜 젊은 층이 필요해요? 작은 돈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싸게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 이게 20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전 세계의 이유입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고, 그리고 대책 없이 돈도 많이 써주니까. 참 약탈적이죠. 근데 연금보단 약탈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대는 무조건 모두가 경영자인 시대가 될 겁니다. 개발자, 엔지니어도 모두 비즈니스에 노출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무관리나 영업이나 세일즈, 그리고 제품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재무관리, 영업, 이것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가르치려고 노력해서 나온 리더십 과정이 레드모어입니다. 그리고 글 못 쓰는 사람 되게 많죠. 지금 이제 말도 잘 못하는 사람 많고, 문서화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이제 다 조져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임금 노동자로 살든가 아니면은 책을 꾸준히 읽고 글 쓰든가.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 진짜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랑 상종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 가능성 없습니다. 그리고 90%는 또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90%는 대부분 안 해요. 이건 무슨 뜻이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거기 머리 좋을 것 같아요? 선진국이라고 머리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가든 한 90%는 안 해요. 기본도 안 해요. 그냥 상위 10%가 굉장히 똑똑한 거지. 어느 나라 가든.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 0.1%는 와,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싶은 거고. 또 이제 감정을 자극하는 이데올로기, 대중 이데올로기에 휩싸일 겁니다. 근데 질투만 하면서 이게 르쌍티망이라고 하거든요. 질투만 하는 거. 옆집이, 그냥 이거 르쌍티망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왜 내가 불안하지? 제가 잘 됐는데. 네, 그게 르쌍티망이에요.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 근데 대부분 90%는 이 낭만적인 상황에서 빠져 있어요. 이데올로기에, 낭만적인 이데올로기에. 근데 현실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은 뭔가 보입니다. 현실적인 고통, 잠깐만, 이것만 받으면 그냥 사실은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90%보다 위에 있는 거네. 나중에, 지금이야 성장을 압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지. 나중에는 달리면서 커야 됩니다. 이게 진짜 더 어려워요. 하루 종일 바빠요. 지금은 기회를 기다리면, 이때는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역량이 안 되더라도 기회에 도전하는 때가 아니에요. 역량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거를 경영에서는 케이퍼빌리티와 포지셔닝, 그리고 포지셔닝과 케이퍼빌리티 하는데, 지금은 원가 절감의 시대에 현금 경영의 시대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케이퍼빌리티가 최우선이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역량 키우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 호황기가 나고 다시 또 저금리가 돼요. 그때는 보통 뭐라고 해요? 네가 준비되든 안 되든 일단 뛰어들어라. 포지션에 기회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시도를 해라. 그게 금리가 떨어졌을 때 하는 이야기고, 테스트 기반의 경영을 하는 게 이제 기업이고, 개인도 어떻게든 빨리 도전하고 공부하면서 도전해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뭐다? 최대한 역량을 빨리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하나로 더 많이. 그래야 이 다음 포지셔닝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포지셔닝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전투력 증강을 지금 현재 분투하면서 빡세게 해야 포지셔닝 때 편해요. 호황 때 편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먹는 게 제일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들 어느 정도 먹은 상태에 들어가면 되게 먹을 게 줄어요. 파이가. 먼저 먹은 사람이 이만큼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거 갈라먹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빡세게 굴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만은 60% 이상은 올릴 수 있어요. 60은 시작도 안 할 겁니다. 30분 지속은 못 할 거고. 따라서 시작해서 지속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상위 10%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90%는 안 해요. 장담하건대.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추천하지 마세요. 이 영상. 주변 사람들. 일단 타인이 예를 들어 깨달았다고 쳐봐요. 노우 와이 관점을 이제 재해석하게 생기면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같은 방법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해가지고. 어차피 호황기는 또 올 텐데 그게 언젠가 오든 내가 역량 키워놓은 거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면 계속 성장할 테고 매일 그냥 날씨가 맑네 헬스장을 가. 날씨가 흐리네 헬스장을 가. 기분이 좋네 헬스장을 가. 기분이 나쁘네 헬스장을 가. 딱 그런 상태만 되면은 어떻게든 내가 먼저 먹을 수 있으니까 뭘 공부하느냐 문제겠지만 그런 거 보려고 제 유튜브 보잖아요. 자, 타인이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그 사람은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정석적이고 절제적이고 버티기이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돈 때려박아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시기에 호황기 때 못 돌아옵니다. 호황기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역량을 키워야 되는 시기입니다.